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취임 100일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초반에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주고받는 질의응답도 중단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의 자신감, 이제는 전국 주도권 모두 회복을 했다. 또 최근에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체제를 비롯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제시를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공식 기자회견 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5%, 50%대를 육박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송은재 TV 댓글을 보면 참 40%대 회복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주변에 모두 지금 80%, 90%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실제 지지율은 이렇지 않다. 이제 지지율이 이 표본이라든지 질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력한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는 지금 5주째 지지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40%대를 회복했다. 또 엊그제 RN서치 조사 결과로는 45%를 육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받은 지지율 48%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왜 넘기지 못할까? 지금 국정의 방향도 옳고 법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왜 50%를 넘기지는 못할까? 실제 냉정하게 조사를 하면 50%를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 이 흐름을 인정한다라고 보고 지금 40% 중반에 와 있다. 이걸 50%대를 넘기게 되면 지금 이런 흐름의 50%,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기게 되면 내년 총선은 굉장히 압도적 승리가, 국민의힘 쪽 여권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40% 후반까지 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런데 다시 20%대로 떨어지기도 했고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50%를 넘기지는 왜 못할까? 지금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을 인정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 폭이 넓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박빙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박빙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1년 지나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이 신뢰가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 신뢰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지점은 어딜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상식을 회복하고 법치를 회복하고 자유를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미일 경제 안보 체제, 이 동맹 구축, 이 부분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걸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면서 지지율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건 뚜렷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매력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소탈한 인간적인 면모, 또 이 정의에 대한 소신,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소신, 그 다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설득이 되고 있고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졌던 이 법치와 상식 부분을 회복하는 그 길은 지금 뭐 이재명의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의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많은 댓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이재명 왜 구속을 당장 시키지 않느냐. 국회를 이재명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방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민주당에 더 손해다, 민주당이 죽는 길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일이 있고 숨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숨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방탄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의 여론조사 업체들의 이 흐름 40% 중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를 넘기는 방법,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전략, 어떤 태도를 국민들 앞에 보여야 이게 50%를 넘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완전히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양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지난 1년 동안의 경험, 또 이제 앞으로 1년이 지나고 총선을 앞둔 앞으로의 1년, 2년은 전혀 또 다른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강조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뭐 경제, 안보, 복지,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역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부분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으려면, 60%로 달려가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여전히 뭐 40%의 중도층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우 스태핑을, 사실은 70%는 언론 환경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를 늘어놓는 언론 환경 때문에 도우 스태핑을 중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탓도 30%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소탈하고 진심이 있지만, 진심이 서려 있지만 실수도 나온 건 사실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도우 스태핑식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줄 것이냐. 욕심을 내면 실패합니다. 욕심대로 모두 되지는 않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계속해서 4, 5개월 동안이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담화에 버금갈 정도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 방식은 조금 이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일방적인 방식이다라고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뜻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된 걸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국정의 방향도 옳았고, 그래서 자유로운 질의 답변도 좋습니다. 그게 참 좋은 장점이 많은데,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단의 협조를 얻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과는 전혀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국민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에. 뭐 질의응답은 기자들과 하게 되겠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찍었지만,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이재명에게 환멸을 느끼고, 이제는 정말 민주당의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접은,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는, 여권을 지지하지는 않는, 중도에 남아있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국민 한 사람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수행,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수행 방향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이번 기자회견을 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지지를 이제 포기하고 중도로 와 있는, 그렇다고 여권을 지지하지도 않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중요한 이 방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의 1년의 국정 운영의 방향은 경제와 복지에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동안 좀 덜 강조해왔던 이 경제와 복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결국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 개혁도 경제와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설명하는, 설득하는 그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상식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 중앙선관위에 그 자녀 특혜 채용이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예 복마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부 국업으로 시험을 쳐서 그 자녀들을 전부 좋은 보직입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선관위로 다 옮겨준 겁니다. 자기 자녀들. 서로 자녀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특혜를 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중앙선관위만의 문제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의 공공기관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차례 드러났고, 중앙선관위 부분이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걸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뭐 당연히 국민들의 명령이었고 그것을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걸 계속해 가겠지만, 이번 기자회견의 방점은, 역점은 앞으로의 1년 국정 운영 방향의 이 역점은 어디에 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니 해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복지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경제와 복지입니다. 복지를 확대하는데 문재인식의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해서 퍼주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면,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만들면 우리 복지 예산도 훨씬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뭐 흔히 대통령 선거 때 어느 후보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윤석열식, 윤석열 정부식의 복지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체제 구축, 그러면 우리와 중국과의 중국이 최대 교류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타격은 오지 않느냐? 그 부분에 타격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와 중국과의 경제적인 비전이 더 밝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중도에 와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소위 우파, 보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은 48%였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구축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치와 상식은 바로잡겠구나. 국정의 방향을 한미일 경제협력 안보체제로 잡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살려내고, 그래서 우리 복지가 더 확대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는 충분히 구축이 됐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넓혀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되었다. 국정 수행,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폭넓은 경제 회복, 더 폭넓은 복지, 공정한 복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전을 제시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줄 것이냐? 또 여전히 중도에 남아 있을 것이냐? 그 선택을 물어보는
그 기회로 이번 기자회견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달라진다라고 표현하지만 뭐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달라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달라지겠습니까? 역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색깔이었다면 내일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 방점을 다르게 한다. 색깔을 다르게 한다. 이런 점에서 폭을 넓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스태핑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질문 답변 그 부분은 좀 포기하더라도 모두 다 욕심내서 다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언론 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역점을 둘 것은 역점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면 지금의 여론의 흐름, 지금 여론조사 업체들의 이 여론조사를 신뢰한다, 믿는다 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50%를 넘기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스타일, 소탈한 스타일, 그런 것을 이번에 다시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번은 이제 대통령 1년을 거친 윤석열 대통령의 진가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